자, 그 다음에 튜토리얼 3로 넘어갈게요. 튜토리얼 3는 이게 뭐냐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제일 재밌는 유닛 배치 있잖아요. 회절하고 유닛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 2에서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다뤘어요. 아, 출력에 따라서 포트 구멍 이게 잘해야 되겠구나. 과연 안에 들어있는 소리를 내가 저걸 쓰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있잖아요. 모든 것들은 좋은 쪽으로는 가진 않아요. 우리가 한 개를 취하면 한 개는 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모르면 다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아. 그 무식할 때는, 그쵸? 항상 우리가 뭔가가 얻으면 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포트 뚫어준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하이엔드 하는 사람들이 왜 밀폐형에 대해서 하고 왜 좀 이렇게 톨보이형 큰 걸로 가면 다 사람들이 밀폐형을 선호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보면 다 안 좋거든. 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아까 익스텐디드 베이스 해가지고 자기 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 점이 더 나올 것 같이, 훨씬 좋을 것 같이, 그게 쓰레기 점이 나와. 왜냐, 그러면 점이 나온다는 말은 결국 아까 저음으로 갈수록 변이가 점점 커지죠. 그쵸? 점점 커지는데 그 스피커가 내릴 수 있는 변이 양은 한계가 있거든요. Xmax라고 내가 내줄 수 있는 내가 5mm, 10mm 딱 정해져 있다고. 그 이상 넘어가면 쓰레기 점이 나오는데 끌어내려가지고 점을 내주는 말은 이게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점이 나오는 거야. 그 점을 과연 내가 버겁게 내주는 쓰레기 점을 내가 들을래요?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안 되는 게 나은 거야. 자, 이제 유닛 배치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거 하고 설명하라고 가야 되지. 여기는 우퍼도 이렇게 한번 달아보고 있잖아요. 트위터도 달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퍼 위치를 막 이렇게 바꿔보고 있잖아요. 트위터도 막 바꿔볼 거야.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 주파수 특성이 있잖아요. 앞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나오고 소리가 어떻게 날아가는지가 나와요. 회절 분석을 하면 소리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센터에 있으면 있을수록 회절 특성은 이게 4배로 뻥튀기 돼서 소리가 덜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주파수 특성은 더 나빠지겠죠. 하지만 소리는 아까 정면으로 딱 날라져 이쁘게 나잖아요. 그러면 방사 특성은 좋아지는 대신에 정적인 특성은 나빠지는 걸로 되겠죠. 이 코너로 가면 회절 특성이 요거 여기가 이제 서로 같이 안 겹치기 때문에 방사 특성은 좀 이제 주파수 특성은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회절 특성이 어느 쪽 이런 데 이상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지는 거지. 오늘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충전을 시켜보는 거 이제 50%는 넣어줘요. 이게 충전이 50%하고 충전이 100%라는 말은 50%의 개념이 뭐냐고 하면 벽만 다 붙이는 거지, 벽만 다 붙이는 게 50%고 벽도 다 붙이고 안 내부 있잖아요. 그렇죠? 스피커 유닛 빼고도 있잖아요. 좀 허옇게 다 차 있는 게 100%를 이야기하는. 이해가시죠? 실제로 보면 이거 충전도 사실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벽 쪽으로 가서 약간 좀 하드한 걸 붙이고 좀 밀도가 좀 높은 걸 해주고 있잖아요. 좀 이렇게 가운데는 약간 좀 밀도가 좀 낮은 걸로 쓰는 게 좋아요. 갈수록 있잖아요. 유닛 입장에서 보면 바로 갑자기 밀도가 확 높은 거 반사가 생길 게 되는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꼬시고 가는 거지. 꼬시고 가가지고 벽 쪽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밀도가 높은 걸로. 그래서 좀 우리가 그 벽 쪽에 붙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같은 거 보면 보온용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좀 붙여주고. 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커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쫙 가면, 그럼 무엇이 같아요? 안에 이렇게 반사되는 게 정제파 반사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그건 뭐냐? 우리 룸을 만드는데 무향실을 만들면 룸 모드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피커 내에 무향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스피커 통 내로 무향실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게 흡입 역할이야. 그러면 내가 이 쉐입을 어떤 모양이라도 이 안에 정제파가 하나도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통 내에서 입장에서 보면 제일 나쁜 모양이 뭐가 있어요? 통 내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구겠죠, 구. 전부 다가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팍 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형 스피커는 안에 있는 그 입장에서는 완전 제일 더러운 거지. 바깥에서는 제일 베스트고 회들 특성으로는 최고 베스트인데 내부적으로는 월스트.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내부를 어떻게 합니까? 무형실을 만들면 되겠죠. 우리가 공으로 돼 있는데 이제 스피커 공으로 된 룸을 만들어 가지고 스피커 틀어보세요. 그러면 가운데 들으면 어떤 특정 주파수가 아주 크게 들리고 거의 음향 대폭급이 됐다가 하나 놔주면서 하나도 안 들리고 이제 벌어질 거잖아요.
또 확 크게 들리고 이게 너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근데 무양실 이렇게 쫙 다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웨지 딱 달아 무양실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영향이 아무도 없지. 이게 내가 뭐 사각형 별 모양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갈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안하고 바깥 세상은 전혀 다른 스토리라는 거지 지금. 이해가세요? 그래서 회들 특성으로 뭐 구호가 제일 좋아. 아니면 유선형. 그러니까 안은 생각을 잘 해봐야 돼. 근데 안은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 흡입을 시키면 돼. 그러니까 안은 그냥 다 흡하면 다 돼. 그렇지? 뭐 내가 방모양이 뭐 상관이 있어? 다 그 웨지 달아가 흡시키면 뭐 다 무양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가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다 똑같은 거니까 이 유닛을 이제 8인치 유닛을 아까보다 좀 작은 거다 있냐 그치? 아까는 15인치였는데 8인치 유닛을 보니까 이야 이거 찌기네 이거 뭐 이런 것도 쓴 거예요. B200이라는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쓴 거예요. 써서 여기다가 이제 무한배풀에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50% 충전을 시켜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와트 했죠. 1와트 여기 1.3이네. 뭐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놔본 거예요. 이렇게 놔보니까 이제 무한배풀이니까 무슨 특성이 나왔냐? 이 그래프가 나오죠. 아까랑 똑같은 게 나오죠. 그렇죠. 무한적으로 크니까. 근데 이제 아까요 박스 사이즈가 좀 그렇게 크진 않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음에서 약간 이렇게 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진 거 있는데 어쨌든 고역 특성은 똑같아요. 무한배풀이라면 헤들 특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헤들 될 게 없잖아. 딱 쭉 내니까 6dB 커지는 걸로 해가지고 다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똑같다고. 이 부분만 조금 이게 무한체적이 아니고 약간 어떤 박스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에게 약간 이게 없어진 게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요게 있었는데 이제 뭘 하냐고 하면 이게 이제 이제 무양실로 넣는다. 무한배풀이 아니고 무양실로 넣는다고요. 그 말은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들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회들이 생기면 이 전과하고 이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고. 자, 보겠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바뀌어버렸지. 무한배풀일 때는 검역도 이렇게 나왔는데, 저 박스에 넣는 순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은 걸로 해가지고 사주 살 때는 그치? 그쵸? 왜 검은 걸로 주냐? 이 박스가 어디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낼 수 있는 최대 성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드라이버 회사는. 그 사람이 무한배풀 스피커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압축 드라이버 해가지고 사면 표준혼이라고 있잖아요. 무한으로 커지는 혼에다가 따라서 하는 거 마찬가지. 실제로 무한적으로 어떻게 써? 그거 잘라 써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요만한 나팔, 계란이 와서 이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다르잖아. 하지만 얘가 낼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탠다드 혼에다 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무한배풀에다 일단 해주는 거야. 우리는 이거대로 절대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 보면 이건 쏙 없어졌죠. 1kg는. 이게 몇 터졌지? 451회쯤은 푹 떴잖아. 여기 쑥 꺼졌죠. 이게 왜 생기는지 볼게요. 일단 1000이 꺼지고 450이 하는 것 같은 이 사이가 회절파 있잖아요. 가서 다시 튕겨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대중에는 빠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캔슬이 되고 이거는 더해진 거야. 4배씩 딱 센터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왜 꺼지냐면 얘가. 이건 뭐냐고 하면 저주파수예요. 고주파수 부분이 여기는 똑같죠. 고주파수에서는 이게 여기서는 왜 이러냐? 여기는 이게 스피커 8인치 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직진성이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옆으로는 안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옆에서 막 가다가 낭떨어지든지 뭐 계속 펴기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어쨌든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못 먹어도 앞으로 막 가는 애들이에요. 직진성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가다가 다시 낭떨어져 튕겨 나오는 녀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게 가다가 아다리가 맞아서
내가 내줄 때하고 딱 더해져가지고 내주면 소리 커지는 거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해피림이 더해줄 때는 빠지면 하면 쑥 꺼져 버리겠죠. 그렇죠? 내가 이거 움직이는 거하고 이쪽에 맞고 오는 거하고의 시간차가 딱 맞으면 커지는 거고 줄이고 막 이런 과정이 이게 되는 거야. 여기는 뭐냐고 하면 파장이 굉장히 저쪽에 보니까 허당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이게 벽이 생겨가지고 6dB 더 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이 스피커가 별로 안 크잖아요. 이 스피커 별로 안 큰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100Hz야. 그럼 3.3회사잖아. 파장이. 내 두 발 정도 되는 거라고. 내 두 발 되는 걸 저거 보니까 이미 허당인 거지.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 있어나 마나한 거야, 이 벽은. 그러니까 6dB에 빠져버리는 거야, 이미. 그런데 1kg야. 34cm야. 이 벽이 이제 이게 반사돼서 나가는 거지. 뭐 2kg야. 17cm야. 반사돼서 나가는 거지. 그럼 그 6dB로 커지는 거야. 무한배펄이었다고 하면 무한히 벽이니까 뭐 100Hz, 10Hz 다 6dB로 커졌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이야기야.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는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미 뒤로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공간이 옛날에는 이렇게 2파의 공간 앞에밖에 없었는데 공간이 4배로 커지니까 음압이 2분을 줄어드는 거야. 음압이 2분을 줄어드니까 소리 6dB 꺼지는 거지. 요새 다 6dB 꺼지는 거지. 이 다 6dB 꺼지는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단처럼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베이스 스텝이라 그래요. 스텝, 계단이 생긴다. 저음에서 한 번에 계단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가야 될 게 한번 계단이 생겨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걸 베이스 스텝이라 그래.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 설계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요걸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 나중에 이걸 줄여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때는 여기서 우리가 스피커 뉴에서 주는 요 그래프는 우리는 평생 우리가 무한정으로 큰 스피커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잘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는 그런 소리를 갖다 잡아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90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6dB 떨어진 거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제 우퍼 스피커를 알을 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지금 똑같죠? 이 둘 사이는 2배 뻥튀기 돼가지고 회전파가 보이는데 이하고는 다르죠? 그럼 약간 이제 2배만 돼주고 2개는 약간 캔슬이 되는 형태일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다시 얘를 올려줘야 돼. 여기 돼버리면 지금 센터점이 여기 밑에 있으니까 안 되니까 인클루드 박스를 위로 올려가지고 이 센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맞춰줘가지고 다시 한번 재보면 이렇게 나오는 이게 이만큼 줄어들었죠. 왜? 위아래가 아까 대칭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좌우 대칭이 이제 살아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던 게 좀 많이 완화가 됐죠. 와, 그러면 주파수 특성, 아까 정적인 특성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밑으로 쳐박는 게 좋겠죠. 그렇잖아요. 가운데 있으면 안 좋다고,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그럼 빨강색 소리가 좋겠어, 뭐 연두색 소리가 좋겠어. 당연히 빨강 소리도 좋지. 그러면 스피커는 유닛은 센터에 있는 게 안 좋구나,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나라는 거지.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전파 용량. 이쪽은 다 똑같고, 이거 해당되는 거는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쪽이 조금 더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까 긴 쪽이죠, 긴 쪽. 긴 쪽의 영향이 좀 더해진 거예요. 위가 좀 길었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좀 더해졌기 때문에 이게 약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해가지고 옆으로 좀 더 옮겨.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다 달라지는 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겹치는 게 거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센터점을 다시 스피커 위치로 옮겨 다시 맞추는 거야.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면 뭐로 바뀌냐? 더 좋은 거 요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적인 특성으로 보면, 그렇죠? 정적인 특성으로 보면 이 갈색이 제일 좋겠죠? 그럼 스피커는 그래서 오프 X로 가는 게 좋구나.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뭐 이런 게 안다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좀 더 한다 그러면 조금 위로 조금 더 옮기는 거 위로 이제.
그러면 진짜 완전히 요거하고 이 네 개가 진짜 완전히 다른 걸로 가겠죠. 그렇죠? 우리가 룸 설계할 때도 있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를 갖다가 있잖아요. 서로 그 정수비가 안 되게끔 설계하는, 그게 우리가 황금률 설계라 그러잖아요. 모든 콘스트를 질 때 룰이 그런 거거든. 그래야 이게 그 정제파가 서로 겹치는 게 없어요. 그게 황금률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거. 황금률? 눈에도 보기도 좋고, 소리 자체도 아름답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네 개를 완전히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뭐냐고 하면 이제 노란 걸로. 그러면 스피커 여기 있는 게 좋구나.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스피커가 많았어요. 박스가 있는데 우퍼 여기 있고 미드 여기 있고 트위터 여기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아름답게 적절하게 배치된 게 있었어요. ATC가 아마 그런 계열일걸요. 이거는 정적인 특성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뭐가 문제인데? 이제 문제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보세요. 내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 내가 요 앞에 있는 공기 입장이야. 그렇죠? 이제 굉장히 고주파수야. 그러면 정면으로 나오겠죠. 뭐 요것들 다 벽으로 보일 거니까 10km다 그러면 이 다 벽으로 보일 거잖아요.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한 5km 정도 된다고 뭐 5km? 5km 된다고 보면 이쪽은 허당인데 이쪽은 면이죠. 그럼 이쪽은 음압이 크고 이쪽은 6대 11이 크고 이쪽은 6대 11이 작을 거잖아. 그럼 소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거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쳐다보겠죠. 이렇게 온다고 스피커 이렇게 떠면 일로 쳐다보고 있을 거잖아. 그럼 10km는 앞으로 보고 있다가 10, 9, 8, 7, 6, 5, 4, 3, 2, 1.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km로 온다고. 1km로 온다고. 예를 들면 이 사이즈가 얼마 되는 거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시 900, 800, 700, 600 되면 어떻게 다시 이제 앞으로 보겠죠. 왜냐면 그건 이제 다 허당이니까.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지금 무조건 요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방향에서 어떻게 날아갈지가 요 앞에 있는 공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음압차가 나니까 이쪽은 소리 크고 이쪽이 작으니까 일로 날아갈 거잖아요. 그걸 해석을 해주는 게 이 집이에요. 그래서 주파수별로 있잖아요. 방향을 보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얻게 해주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센터 가면 좋은 거지. 근데 센터 가면 지금 회들파가 생기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회들파가 안 생기게끔 이제 면치기가 들어가 있는 센터가 너무 좋은 거지. 회들파가 제일 안 생기는 건 뭐냐? 공이라는 거지. 공은 생기면서부터 있잖아요. 회들파 아예 없는 거잖아. 아니면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그럼 무조건 다 앞으로 가는 거야. 3도까지. 19, 87, 65, 4, 3, 2, 1, 0.1, 0.2, 0.3, 0.0, 0.00의 헤르츠까지 전부 다 앞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아니 문제라 하지. 아니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흡음하면 되는 거지. 자, 다음은 이제 트위터를 올려봤어요. 이 트위터를 올려보는 이유가 뭐냐면 트위터는 사이즈가 작죠. 사이즈가 작으면 있잖아. 아까 KA 팩터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헬름홀트 수의 문제하면 더 많이 회전을 해요. 그래서 트위터 스피커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건 거의 무제한으로 나와. 커지면 지향성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주파수가 높아지면 지향성이 생기고 커지면 지향성이 생기는데 트위터는 고주파가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파장이 짧은 거는 맞는데 크기 비해서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KA가 거의 1에 가까워요. 10km까지.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옆에 벽면만 없으면 있잖아요. 트위터만 그대로 놔두면 있잖아요. 거의 무제한으로 날라가. 거의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안 날라가고 10km까지도 이렇게. 너무 작기 때문에 1인치 경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어널리시스 할 때는 이게 회들 영향이 90도잖아요. 회들 90도 되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 보여. 굉장히 높은 주파수까지. 아까 같은 경우는 높은 주파수 회들파 잘 안 보였죠. 이 보면 이게 안 보였잖아요. 이런 게. 여기만 집중되다가 끝나버렸잖아요. 회들이.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스피커 형상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스피커 이런 거 하는 거 어디서 잘 배울 때 잘 없을걸? 누가 그렇게 주겠어? 최 이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잘 안 가르쳐 주고 우리나라 산업 자체도 많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한 5, 6년 전만 할 때는 많이 가르쳐 줘가지고 다 같이 한번 부흥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다 포기해서 이제 이제 안 돼 이게 우리나라는 스피커 근데 유닛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근데 지금 프라임 음향처럼 이렇게 몇몇 남아있는 녀석밖에 없는데 그것부터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참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기 독일이나 이렇게 유럽에 가보니까 있잖아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유닛들이 이제 존재하더라는 거지.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스캔스픽이나 뭐 모래는 것보다 더 싸. 쓸데없이 비싸 그거는. 자기는 네임밸류가 하는 거야. 그거 다 사주니까.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안 그런 게 많은 거지. 저도 이번에 사오면서 물론 뭐 좋은 것도 있긴 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예상외로 이제 실제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스피커 명계 뭐 BMW는 이런 거 있잖아요. 명기 있잖아요. 그건 유닛이가 직접 만들어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유닛 전문 회사지만 스캔스픽이니 뭐래는 이런 애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중국에 있잖아요. 스피커 유닛이 너무 더 성능이 좋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스피커 유닛을 만들면 다 망하고 다 중국 업체 다 팔려고 없어 지금. 실제로 뭐 이스라엘 브랜드니 뭐 노르웨이 브랜드니 뭐 시어스라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0년 전통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다 팔려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 그 회사들이 지금 다 너무 힘들어. 유닛만 만드는 회사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다 이제 세트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좀 많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회사들은 자체 만들어버리고 밑에 회사들은 중국산 너무나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클리펠 장비 이런 것까지 확 올라와 버렸고 그 이제 옛날 전통 유닛 회사들은 그냥 뭐 안 되니까 그냥 옛날에 있는 거 있잖아요.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도 그냥 사실 우리가 뭐 이게 그 유닛을 고르다 보면 뭐 스캔스 있고 뭐 시어스 있고 모렐 있고 뭐 아큐톤 있고 뭐 이런 것도 뭐 있지? 뭐 몇 개 이런 게 있거든요. 이톤도 있고. 근데 이게 실제로 가면 별로 좋지는 않아. 들어가 보면 내가 다 사가지고 도저히 너무 쓰레기 같은 거는 다시 반품됐다니까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근데 그 수입업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 근데 그대로만 주시면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니까 그대로만 달라고. 그래서 그대로 지금 다시 돌려주고. 근데 이제 좀 더 뒤져보니까 이제 뭐 덴마크, 네덜란드, 뭐 독일 이런 데서 이제 시흥 있잖아요.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제 그런 회사들이 꽤 쓸만한 회사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 이야기도 해보고, 근데 거기도 사자들도 되게 많아. 근데 그래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하는 회사들이 내가 옛날에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프라임도 그런 데 하면 되는 거지. 제대로 잘 해가지고. 예? 근데 그러기에는 중국 애들이 너무 세. 그냥 우스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음향공학 해가지고 스피커 전공한 사람이 지금까지 다 쳐서 공학 박사가 스피커 전공한 공학 박사가 한 3명도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중에서 내가 1명 들어간다고 치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중국에서는 1년에 스피커 공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애가 100명이 넘게 나와요 한 해에. 그건 말도 안 거지. 세계에서 클리펠 장비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중국이고 두 대 중에서 한 대가 중국에서 하고 있고 웬만한 스피커 회사들 다 중국에 다 사갔거든. 그리고 히토류가 제일 많고 구리가 제일 많은 게 중국이야. 스피커 할 수 있는 모든 삼박자가 다 갖고 있어. 캄보디아니 베트남 이런 데서 스피커 지금 임금 때문에 가지고 거기다 재료들은 다 중국에서 갖고 와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때도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걸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가서 스피커 사업 좀 해. 가서 제대로 열심히 해가 제대로 만들어 보면 되지.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수업할게요. 자, 질문이 있는데요. 예. 부품을 사와서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만들더라도 중국제만 못 만들 것 같은데. 왜 또 초를 치십니까? 아니,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일단 뭐 대량 생산에 우리는 부품을 구입을 하지만 걔네들 대량으로 그 유닛을 가지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팔 것 같으면 단가라는 측면에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될까요? 단가는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좀 유니크하게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만 많이인데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보면 상당히 개인 취향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든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더 푸시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또 그거 이외에 그러면 또 진짜 음향공학 기술로 가지고 있잖아요. 또 접근하는 해석도 있거든요. 옛날에 드비알레도 그랬고 완전 새로운 개념으로 있잖아요. 새로운 해석으로 해가지고 앰프에서부터 형상까지 있잖아요. 드비알레도 다 보면 그게 이제 다 구형으로 생겼고 있잖아요. 동축형으로 해가지고 다 그런 걸로 가거든요. 지금 잘 보면 제네릭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2에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 동축형으로 다 가면서 있잖아요. 다 이게 동글동글하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궁극적으로 맞는 거지. 근데 전부 다 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음향공학적으로 굴러 간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도 미학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비에노 같은 경우는 아니도 미학적으로 빠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공학적인 것들을 잘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최전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진동판에 대한, 이런 것들 좀 한번 연구도 한번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새로운 소재에 대한 지도도 해보고 새로운 소재도 하면 소리 또 쓰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근데 너무 연구하는 사람 우리나라 너무 없어. 너무 없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할걸? 그럴 때일수록 더 좋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1등이 되는 거지. 딱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다 보면 점수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일로 달리면 되잖아. 그럼 내 1등이잖아. 아무도 안 가는 방향으로 나는 음향을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이어폰 연구할게요. 그럼 내 1등 되는 거지. 1년만 하면 1등 될 걸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보따리 수입상밖에 없는데 내가 연구한다 그러면 지가 1등인 거잖아. 그렇게 해서 제가 생명 연장을 하고 있다. 저는 근데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많은 사람들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음향이랑 되게 재밌거든. 재밌는데 돈은 안 돼. 근데 돈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 듣는 게 얼마나 즐거워.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유닛 모델 이런 거 나오는데 흔히 얘기하는 하베스형 통울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하베스형 통울림이나 이런 것들도 모델링을 할 수 있나요? 통울림이 그러면 인클로저가 울린다는 그 얘기예요? 네네. 그건 유한 요소로 해석하면 돼. 그건 이제 컴솔로 같은 거 해야지. 여기는 아까 리지드 바디로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하베스 소리 좋던가요? 취향이죠. 네? 취향이죠. 그 진짜 취향 소리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 소리도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에 맞는 시대 상황에 맞는 소리가 있다고. 우리가 옛날에 LP를 들을 때 LP 듣는 소리가 좋은 스피커가 있고 CD로 바뀌면서 나오면서 있잖아요. 그 이제 CD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스피커가 이제 많이 죽었어. 지금 이제 하이레저로 또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건 또 그러면 이제 트위터라든지 미디어 이런 게 또 많이 더 정리가 될 거예요. 또 그 음원에 맞는 소리, 또 그 시대에 풍미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음악 장르. 지금 일렉트로닉 음악을 잘 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내주는 소리가 또 다른 거지. 트위터까지 하고 그러면 쉬는 시간이니까 트위터까지 할게요. 이미 설명을 많이 해줘서 트위터라는 건 이제 보면 이제 무한 배풀에 달면 이렇게 고음만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고음이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여기가 1kg고 뭐 이렇게. 여기가 1kg, 2kg, 뭐 10kg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요 녀석을 내가 여기다 달았어. 해필이면 센터에 달았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 헤드를파가 철렁철렁철렁. 모든 주파수가 다 나오죠. 왜냐 그러면 이게 3D가 작기 때문에 90도 다 날아가고 있는 거죠. 거의 180도로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쫙 다 보여요. 이 스피커 이게 작은 거 트위터 이거 무제한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 더해주는 거 빼주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아 이거 쓰레기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아래로 좀 내려줘 봤어요. 그러면 이 높이만큼 다시 올려야 되겠죠. 이러고 스피커를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려줘가지고 통으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많이 좋아졌지. 빨간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기도 좀 안 좋은 구간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무한배풀이나 최적이나 거의 같죠. 오히려 더 커지죠. 무한배풀보다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회들파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옮겨봐. 좀 옆으로 좀 더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 두 개는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그 회들파가 서로 더해지는 게 좀 적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로 갔냐고 하면 요건가? 코너. 요거 이제 요거. 이제 좀 조금 이제 볼만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올려줬어. 이제 완벽하게 요거 여기가 완전히 이제 황금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최종적인 게 뭐냐고 하면 이게 오프셋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오프셋 요거 이제 요걸로 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트위터도 이렇게 옆에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프 여기 밑에 저쪽 이렇게 랄랄랄라 이렇게 되는. 그러면 뭐 옆에서 좋게 나오겠지. 왜냐 그러면 트위터는 우리 위만 보면 될 거고, 아까 밑에 여기 볼 거고, 오프는 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크로스오버 잘랐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되는데 이건 이제 뭐냐 그러면 정말 이 아까 그 스피커 통 있잖아요. 그죠? 요거에서만 생기는 그 특성만 보고 싶은 거야. 진짜 무한배풀일 때하고 이 스피커, 실제 통 있잖아요. 직사각형 통일 때. 그러면 아까 스피커 특성이 플랫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스피커 특성이 플랫한 게 아니니까 스피커 특성은 다 없어지고 진짜 요 둘 사이의 차이 있잖아요. 회들파의 차이만 보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분모 분자로 나눠주면 될 거잖아요. 이거 보면 이제 바이너리 연산하는 게 있어요. 이 보면 이게 바이너리 매스 오퍼레이션이라 있는데 이게 이제 무한배풀 응답을 분모로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센터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센터에 달렸을 때 무양실 응답 있잖아요. 그걸 다 분자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도 스피커 응답 분모 분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스피커 영향이 싹 없어지겠죠. 오직 남아 있는 것들은 회들 응답만 남아 있겠죠. 이 연산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레시오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레시오로 보여주면 딱 이게 나와. 이게 0이잖아요. 그렇죠? 베이스 때 해가지고 저음은 6dB 빠지죠. 여기서 커졌다가 줄어들고 이렇게 가요. 여기는 이제 회들 영향 없어. 이게 바로 이제 뭐냐고 하면 우리가 박스에 넣어버리면 저역은 6dB 쑥 꺼지고 어떤 데서 올라갔다가 이게 센터감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센터에 안 가면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냥 요거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측정된 거 있잖아요. 실제로 측정된 거를 봐도 그렇게 나오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겠죠. 이거는 다 시뮬레이션 한 결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측정된 걸 갖다가 불러와 봤어요. 그렇게 하면 가이드 컵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넣어가지고. 혹시 이거 안 해봤으면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따라가 해보면 돼. 한글로 똑같이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빨간 그래프하고 파란 그래프가 있는데 아까 그 그림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죠? 좀 다르긴 한데, 또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파란 그래프를 빨간 그래프를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그러면 그 특성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두 개를 나눠줘 버리면 똑같이 나오죠. 나눠주는 건. 빨간 거랑 파란 거 나눠주는 건. 측정한 것도 무한배풀 응답하고 이거 해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회절 분석에 정확하게 나오려면 일단은 인클로저가 절대 떨면 안 되겠지. 실제 경기에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박스가 좀 떠는 거지. 이게 원래 시뮬레이션 할 때 박스는 강체로 돼 있는 거죠. 절대 안 드는 리지드 바디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회절할 때 이렇게 엘리멘트 차수 있잖아요. 내가 그 몇 차까지 볼 건지, 뭐 1차, 2차, 3차, 4차 있잖아요. 그리고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3차 정도면 되는데, 이게 막 베벨이 들어가고 이렇게 꺾이는 것도 90도가 안 될 때는 차수를 좀 높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4차, 5차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샘플링 주파수 있잖아요. 3kH까지 볼 거는 4kH까지, 5kH까지 볼 거는 샘플링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트위터 우퍼 오퍼셋이고 있잖아요. 이거 트위터 오퍼셋이거든요. 이게 잘 보면 어떤 주파수는 요렇게 보는 데도 있고 막 그러죠. 그렇죠. 이게 잘 보세요. 하나씩 보면 더 잘 오는데, 이게 보는 각도가 어떤 것들은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수직이 아니죠. 주파수배도 있잖아요. 바라보는 각도가 다 다른 거지, 이게. 몇십 도씩 차이가 나. 이게 바로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걸 보여주는 게 제가 옛날에 교육할 때는 동영상을 많이 보여줬는데, 스피커 앞에다가 있잖아요. 음향 카메라인데 벡터를 보여주는 음향 카메라가 있어요. 소리 크기만 아니고 소리 방향까지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방향은 이제 화살표를 보여줘. 그렇게 위익해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다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 특성이 이렇게 출렁인다는 말이 이 유닛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소리가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지.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면 내 주파 특성 내 마이크가 있다고 하면 꺼지겠죠. 그렇죠? 이쁘게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식이 더 많다는. 근데 이 날아간 게 나중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러면 이미지가 뿌얘지고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 이미지가 뿌얘져.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어쿠스틱 센터가 안 맞고 소리가 막 이렇게 막 날아가고 정면으로 오는 거 측면으로 오는 거 음색이 다르고 하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고 하면 스테레오 음악 딱 듣잖아요. 그렇죠? 이 소리가 단단해야 되는 거 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뿌옇게 돼 이렇게. 희마리가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 커지면 다 나쁩니까? 또 이제 조선악보다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편성 악기 들으면 꽝이지. 클래식에서 대편성을 들으면 악기들 다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그때는 꽝인데, 재즈 같은 거 있잖아요. 악기가 몇 개 없는 건 오히려 더 좋게 좋아. 저 채워주니까 이렇게. 이게 다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쓰레기 스피커는 없다. 뭘 하나 들어보면 좋은 거 하나는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어쨌든 음향 카메라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음향 카메라를 사가지고 스피커 한 다음에 해주고 싶은데 음향 카메라가 이거 한 1억 5천 하더라고. 그래서 살 수가 없어.